잠깐만. 당신이 그 회사 사장이라고? 김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동창 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50년 전 자네가 내게 했던 말 기억하나? 박종수는 명함 한 장을 천천히 꺼냈다. 아주 클리널드 대표이사 박종수 직원 1200명 연매출 300억. 그때 자네가 나에게 청소나 해라. 자네 말이 맞았어. 나는 정말 청소를 했지.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말이야. 종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이 호텔 청소 용역 계약이 우리 회사 거라는 건 몰랐겠지? 다음 스토리가 궁금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968년 봄 서울 변두리 달동네 새벽 4시. 박종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창문 너머로 아직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몸을 일으키자 옆에서 자던 여동생 순이가 작게 신음했다. 오빠. 쉿, 괜찮아. 다시 자. 방 한 칸에 식구 5이 누우면 몸을 뒤척일 공간조차 없었다. 종수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마루가 맨발에 닿았다. 부엌에는 어머니가 이미 깨어 계셨다. 촛불 하나만 켠 어두운 부엌에서 어머니는 막걸리 한 사발을 마시고 계셨다. 또 가니 우리 아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다. 어제도 남의 집 빨래를 하느라 밤을 새웠을 것이다. 어머니의 손은 빨래 삶느라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다. 네, 어머니. 신문 배달하고 학교 가야죠. 미안하다, 종수야. 이 애미가 무능해서. 무슨 말씀을요? 저 튼튼합니다. 어머니는 보리밥 한 주먹을 둥글게 뭉쳐 헝겊에 싸서 종수에게 건넸다.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다. 그것도 무청김치. 배추는 비싸서 살 수 없었다. 다녀오겠습니다. 종수는 낡은 가방을 메고 밖으로 나갔다.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비탈진 골목길.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하지만 종수는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다. 신문 배달소에 도착하자 주인 아저씨가 신문 꾸러미를 던져줬다. 박종수, 오늘 30부야. 빨리 돌고 와. 네. 자전거에 신문을 싣고 골목골목을 누볐다. 한 집 한 집 신문을 돌리며 종수는 생각했다. 언젠가는 나도 저 집들처럼 기와집에서 살 수 있을까? 신문 배달을 마치고 시계를 보니 7시였다. 학교까지 1시간을 걸어가야 했다. 버스비 50원이 아까워서였다. 오전 8시 30분 고등학교 1학년 3반 교실 종수가 교실에 들어서자 코를 막는 아이들이 보였다. 우웩 냄새. 박종수 왔다. 아이들이 킥킥거렸다. 종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교실 맨 뒤 창문 옆 구석자리. 책상을 펼치는데 누군가 종수의 가방을 발로 찼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책들이 쏟아졌다. 미안. 안 보였네. 김태준이었다. 부잣집 아들로 소문난 아이. 아버지가 명동에서 무역업을 하고 매일 아침 까만 승용차를 타고 등교했다. 반짝이는 가죽 구두, 깨끗한 교복, 반듯하게 빗은 머리. 모든 것이 종수와 달랐다. 괜찮아. 종수는 조용히 책을 주었다. 하지만 태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야, 박종수. 너 새벽에 뭐하고 다니냐? 얼굴에 찌든 때가 왜 이래? 신문 배달했어. 신문 배달? 하하. 얘들아, 박종수 신문 배달한대. 아이들이 웃었다. 종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옷에서 쉰내가 나는구나. 야, 좀 씻고 다녀.
우리가 숨을 못 쉬겠잖아. 첫 교시가 시작되었다. 국어 시간이었다. 선생님이 교과서를 펼치라고 했다. 박종수, 너 교과서는 있냐? 네, 있습니다. 하지만 종수의 교과서는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 작년에 졸업한 선배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곳곳에 낙서와 찢어진 자국이 있었다. 저게 뭐야? 거지 같네. 태준이 속삭였다. 주변 아이들이 다시 웃었다. 쉬는 시간 종수는 화장실에 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얼굴에는 정말 때가 타 있었다. 집에 수도가 없어서 우물물로 씻다 보니 제대로 씻을 수 없었다. 종수는 찬물로 얼굴을 닦았다. 하지만 깊게 밴 때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오후 12시, 점심시간 종수에게는 하루 중 가장 끔찍한 시간이었다. 다른 아이들은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꺼냈다. 하얀 쌀밥, 계란말이, 소시지, 김. 종수는 가방에서 헝겊 보자기를 꺼냈다. 보자기를 풀자 아침에 어머니가 싸준 보리밥 주먹밥과 김치가 나왔다. 어이구, 저것 좀 봐라. 태준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다. 순식간에 반 아이들의 시선이 종수에게 쏠렸다. 야, 박종수. 너 그거 뭐야? 개밥이야?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종수에게 다가왔다. 다른 아이들도 우르르 몰려왔다. 보리밥에 김치? 하하. 요즘 보리밥 먹는 애가 어디 있어? 태준의 도시락은 2개였다. 하나에는 하얀 쌀밥과 계란말이, 햄, 소시지가 가득했고 다른 하나에는 닭고기 조림과 과일까지 들어 있었다. 야, 내 도시락 좀 봐봐. 이게 사람이 먹는 거야. 너는 뭐야? 진짜 개밥이잖아. 웃음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다. 종수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입에 넣었다.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야, 그렇게 먹으면 체하겠다. 내가 반찬 하나 줄까? 태준이 자신의 계란말이 한 조각을 집어서 종수의 보자기 위에 떨어뜨렸다. 고맙다고 해야지? 응? 종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날 것 같았다. 고마워. 목소리가 떨렸다. 하하. 얘들아, 들었지? 고맙다네. 아이들이 다시 웃었다. 종수는 계란말이를 보자기에서 다시 태준의 도시락으로 옮겼다. 필요 없어. 뭐, 너 지금 내 호의를 거절하는 거야? 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난 동정은 안 받아. 동정? 이게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태준이 종수의 멱살을 잡았다. 종수는 저항하지 않았다. 저항하면 더 맞을 것을 알았다. 야, 너 주제 파악 좀 해. 너는 가난뱅이야. 거지라고. 알았어? 대답 안 해? 태준이 종수를 밀쳤다. 종수는 뒤로 휘청거리며 책상에 부딪혔다. 보자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보리밥과 김치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아, 더럽게. 청소 좀 해, 청소. 태준은 종수를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다. 그날 오후 종수는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방과 후 종수는 한강변을 걸었다. 강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처음이자 마지막 눈물이었다. 절대 울지 않겠어. 절대로. 종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다. 언젠가는 너를 똑같이 만들어주겠어, 김태준. 꼭. 그날 밤 종수는 일기장에 한 줄을 썼다. 1968년 4월 15일. 오늘 김태준에게 당한 굴욕을 절대 잊지 않겠다. 언젠가 반드시 성공해서 당당하게 살겠다. 1971년 2월 졸업식 날. 3년이 흘렀다. 종수는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성적은 반에서 3등이었다. 매일 밤 촛불을 켜고 공부한 결과였다. 졸업식장은 들뜬 분위기였다. 학생들은 서로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야, 대학 어디 갈 거야? 나 연대 갈 것 같아. 나는 고대. 모두 대학 이야기뿐이었다. 하지만 종수에게 대학은 먼 나라 이야기였다. 종수는 홀로 교실 구석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종수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3년 동안 친구 하나 사귀지 못했다. 야, 박종수. 태준이 다가왔다.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다. 졸업식 후 가족들과 외식을 하러 간다고 했다. 너는 졸업하고 뭐 할 거냐? 종수는 고개를 들어 태준을 봤다. 3년 동안 자신을 괴롭힌 사람. 하지만 종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일하려고요. 일? 하하. 역시 너는 대학은 못 가는구나. 가난하니까. 야, 내 말 들어봐. 너는 대학 같은 거 꿈도 꾸지 마. 너희 집 형편에 무슨 대학이야? 태준이 종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너는 청소나 해. 그게 너한테 딱 어울리는 일이야. 알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종수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 알았어. 착하네. 나는 말이야, 아버지가 미국 유학 보내주신대. 2년 후에 돌아오면 아버지 회사 이사로 들어갈 거야. 태주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는 세상이 다르다고, 박종수. 너는 평생 바닥에서 살고 나는 위에서 살 거야. 이해해? 이해했어. 그래. 그럼 잘 살아라. 아, 미안. 잘 살긴 무슨. 그냥 살아남아라. 청소부 박종수. 태주는 웃으며 교실을 나갔다. 종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청소부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졸업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다.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 놓으셨다. 우리 아들 졸업 축하한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종수야, 미안하다. 내가 대학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는데. 우리 형편이.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일하면서 공부할 거예요. 검정고시라는 것도 있다던데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다, 아들. 그날 밤 종수는 창밖을 봤다. 서울 시내의 불빛이 반짝였다. 저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나도 언젠가 저기서 당당하게 살 거야. 1971년 3월 첫 직장. 종수는 공사판에 취직했다. 벽돌을 나르는 일이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다. 야, 신입. 벽돌 빨리 날라. 네. 무거운 벽돌을 어깨에 짊어지고 계단을 올랐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쉴 수 없었다. 뭐해? 빨리 안 움직여. 죄송합니다. 점심시간 종수는 밥을 퍼갔다. 공사판 밥은 양이 많았지만 맛은 없었다. 하지만 종수에게는 그것도 감사한 일이었다. 야, 신입. 너 몇 살이야? 19입니다. 어린 놈이 힘은 있네. 공부는 했어?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오, 그래. 그럼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해? 대학 갈 돈이 없어서요. 그래. 다들 그렇지. 가난하면 공부 못하는 게 세상이야. 일꾼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다. 어깨는 벽돌 무게에 짓눌려 멍이 들었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다. 하지만 종수는 잠들기 전 책을 읽었다. 공사판에서 주운 신문이나 버려진 책을 읽으며 공부했다. 종수야, 불 꺼. 전기세 나온다. 네, 어머니. 1973년 23세 박종수. 종수는 야간 경비 일을 시작했다. 낮에는 공사판에서 일하고 밤에는 건물 경비를 섰다.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만 잤다. 어느 날 새벽 경비실에서 졸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경비, 문 좀 열어줘요. 종수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다. 택시에서 내린 양복 입은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술에 취해 있었다. 아, 집에 왔네. 감사합니다. 남자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종수에게 건넸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종수는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10,000원은 종수의 하루치 일당이었다. 하지만 잠시 후 남자가 다시 내려왔다. 경비, 지갑을 잃어버렸어. 너 안 봤어? 아니요, 못 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가져갔지? 저는 안 가져갔습니다. 남자가 종수의 멱살을 잡았다. 이 새끼가 경비 주제에 도둑질까지 해? 정말 안 가져갔습니다. 결국 경찰이 왔다. 종수는 몸수색을 당했다. 하지만 지갑은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남자가 다시 내려와 사과했다. 미안합니다. 지갑이 집에 있었네요. 어젯밤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괜찮습니다. 하지만 종수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다. 의심받는 것이 너무 억울했다. 1975년 25, 청소부가 되다. 종수는 빌딩 청소부로 취직했다. 공사판보다는 일이 덜 힘들었지만 사회적 시선은 더 차가웠다. 박종수 씨, 오늘부터 이 빌딩 담당입니다. 새벽 4시 출근, 밤 10시 퇴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날 종수는 화장실 청소를 배웠다. 변기는 이렇게 닦는 거예요. 구석구석 깨끗하게. 네.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닦았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지만 참았다. 복도를 닦고 유리창을 닦고 쓰레기를 버렸다. 하루 종일 청소를 했다. 점심시간 종수는 빌딩 옥상에 올라가 도시락을 먹었다. 이제는 쌀밥을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반찬은 여전히 김치와 계란 반 개가 전부였다. 한숨을 쉬며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다. 나는 언제쯤 저 빌딩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때 옥상 문이 열렸다. 양복 입은 회사원들이 나왔다. 청소부 아저씨네. 여기서 밥 먹으면 안 돼요. 냄새 나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종수는 서둘러 도시락을 싸들고 계단으로 내려갔다. 계단 참에 앉아 나머지 밥을 먹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참아. 이것도 다 과정이야. 언젠가는. 그날 밤 종수는 도서관에 갔다. 경영학 책을 빌렸다. 청소부가 경영학 책을 왜 빌려? 사서가 이상하게 봤다. 배우고 싶어서요. 쓸데없는 짓. 청소나 잘하세요. 하지만 종수는 멈추지 않았다. 새벽 2시까지 책을 읽었다. 3년이 흘렀다. 종수는 여전히 청소부였다. 하지만 한 가지 변한 것이 있었다. 종수는 돈을 모으고 있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월급의 80%를 저금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셨다. 오직 미래를 위해 저축했다. 통장을 보며 종수는 미소 지었다. 조금씩 모이고 있어. 1980년 30의 박종수. 종수는 여전히 청소부였다. 하지만 단순한 청소부는 아니었다. 낮에는 청소를 하고 밤에는 야간 검정고시 학원에 다녔다. 아저씨, 이 나이에 공부는 왜 하세요? 20살 청년이 물었다. 학원에서 종수는 가장 나이가 많았다. 대학 가고 싶어서요. 대학요? 이 나이에요? 늦었지만 아직 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종수는 진지했다. 매일 밤 12시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 새벽 2시까지 복습했다. 3시간 자고 다시 새벽 4시에 일어나 출근했다.
박종수 씨,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직장 동료가 걱정했다. 괜찮습니다. 잠이 좀 부족해서요. 청소일이 힘들긴 하죠.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종수는 무리를 하고 있었다.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자는 생활이 계속되었다. 1981년 봄, 종수는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다. 합격했다. 합격증을 받아든 종수의 손이 떨렸다. 눈물이 났다. 해냈어. 드디어.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합격증을 보여드렸다. 어머니, 저 합격했어요. 그래, 아들. 잘했다. 정말 잘했어. 어머니가 종수를 꼭 안았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다. 종수는 곧바로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했다. 경영학과를 선택했다. 경영학요? 청소부가 경영학을 왜 배워요? 입학 상담사가 이상하게 봤다. 사업을 하고 싶어서요. 사업? 무슨 사업인데요? 청소 사업입니다. 상담사는 빙긋 웃었다. 비웃는 것 같았다. 아, 그러세요.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종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는 남의 시선에 익숙해져 있었다. 대학생활. 방송통신대학은 출석 수업이 한 달에 한두 번 있었다. 종수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강의실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다. 주부, 직장인, 군인. 모두 배움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종수입니다. 나이는 31살이고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시간에 종수가 말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청소 일을 하시면서 대학 공부를 하시는 거군요. 대단하십니다. 교수님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학우가 다가왔다. 종수 씨, 저도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같이 스터디 하실래요? 그래요? 좋습니다. 종수는 처음으로 공부 친구를 사귀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이승호. 회사원이었다. 종수 씨는 왜 경영학을 선택하셨어요? 사업을 하고 싶어서요. 무슨 사업인데요? 청소 용역 회사요. 승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청소 용역이요? 네. 지금 청소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 분야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체계를 갖춘 회사가 별로 없어요. 흥미롭네요. 대부분 직원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청소도 대충 해요. 저는 다르게 할 겁니다. 종수의 눈빛이 빛났다. 승호는 그 열정에 감동했다. 저도 돕고 싶네요. 나중에 회사 차리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1984년 34세 박종수. 종수는 대학을 졸업했다. 경영학 학사학위를 받았다. 졸업식에 어머니와 여동생이 왔다. 오빠 축하해. 고맙다 순이야. 종수야 고생 많았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하지만 자랑스러운 표정이었다. 어머니, 저 이제 사업 시작할 거예요. 사업? 네. 청소 용역 회사요. 제대로 된 회사를 만들 겁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종수야, 사업은 돈이 많이 들잖니? 괜찮겠니? 괜찮아요. 지금까지 모은 돈이 있어요. 종수는 통장을 보여드렸다. 잔액은 1,800만 원. 이게 다 내가 모은 돈이니? 네. 10년 동안 모았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기특하다 아들. 1985년 회사 설립 준비. 종수는 사업자 등록을 했다. 회사 이름은 하주 클린월드. 깨끗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종수의 슬로건이었다. 사무실은 작은 원룸이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전화기 하나가 전부였다. 여기서 시작이야. 종수는 벽에 목표를 적었다. 10년 후 직원 100명, 연매출 10억. 친구 승우가 찾아왔다. 종수 씨, 정말 시작하셨네요. 응, 드디어 시작이야. 제가 주말에 와서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승우야. 첫 고객을 찾아다녔다. 작은 오피스텔부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클린월드 대표 박종수입니다. 청소 용역 제안서입니다. 청소요? 지금 다른 업체와 계약되어 있는데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달 무료로 해드릴게요. 만족하시면 그때 계약하시면 됩니다. 무료요? 네. 저희 실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건물주는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종수는 혼자서 그 오피스텔 청소를 시작했다.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다.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았다. 한 달 후 건물주가 전화했다. 박 대표님, 계약하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한 사람은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첫 계약이었다. 월 50만 원. 시작이야. 진짜 시작이라고. 종수는 혼자 사무실에서 소리쳤다. 그날 밤 종수는 일기를 썼다. 1985년 6월 1일. 오늘 첫 계약을 맺었다. 비록 작은 계약이지만 이것이 시작이다. 10년 후에는 큰 회사를 만들 것이다. 김태준, 기다려라. 내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보여주겠다. 1987년 직원 채용. 계약이 하나둘 늘어났다. 종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직원을 뽑아야겠어. 종수는 구인 광고를 냈다. 아주 클린월드에서 청소 직원을 모집합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 경력 무관. 나이 무관.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은 50대 아주머니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20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다른 회사에서 안 뽑아주더라고요. 왜 저희 회사에 지원하셨어요? 광고에 나이 무관이라고 써 있어서요. 저도 일할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합격입니다. 정말요? 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김순자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종수는 직원들에게 다른 회사보다 20% 높은 월급을 줬다. 사장님, 우리가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데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죠. 종수는 또 직원 교육에 투자했다. 친절 교육, 전문 청소 기술, 안전 교육. 우리는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고객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전문가입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자부심이 생겼다. 소문이 났다. 클린월드는 다르다더라. 청소도 깨끗하고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대. 사장이 직원들을 잘 대우한다던데. 계약이 점점 늘어났다. 1989년 40 앞둔 박종수. 어주 클린월드는 직원 30명, 연매출 5억의 회사가 되었다. 종수는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돌았다. 사장님, 이제 현장 안 나오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현장을 모르면 좋은 사장이 될 수 없어요. 어느 날 큰 빌딩 청소 입찰 공고가 났다. 서울 시내 중심가의 30층 빌딩이었다. 이거 따내면 우리 회사 크게 성장할 수 있어. 종수는 밤을 새워 제안서를 만들었다. 경쟁사는 대형 업체들이었다. 입찰 발표 날. 아주 클린월드입니다. 종수가 당선되었다. 가격은 다소 높았지만 제안서의 퀄리티와 철학이 인정받은 것이다. 해냈다. 이 계약으로 클린월드는 업계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1990년대 비약적 성장. 1990년대 들어 한국 경제가 급성장했다. 빌딩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청소 용역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호주 클린월드도 함께 성장했다. 1995년 직원은 150명, 연매출은 30억을 돌파했다. 종수야, 정말 대단해.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대학 동창 승우가 감탄했다. 아직 멀었어. 더 크게 키울 거야. 종수의 야망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성장에는 시련도 따랐다. 1997년 IMF 외환위기. 한국 경제가 무너졌다. 수많은 기업이 도산했다. 클린월드도 위기를 맞았다. 계약이 줄줄이 취소되었다. 사장님, 이번 달에만 계약 20건이 해지됐습니다. 직원 월급을 어떻게 해야 할지 회계 담당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종수는 고민했다.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할까? 직원을 해고해야 할까? 밤새 고민한 끝에 종수는 결정했다. 직원은 한 명도 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그러면 회사가 제 월급을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부동산을 팔겠습니다. 종수는 10년 전에 산 작은 상가를 팔았다. 그 돈으로 직원들 월급을 지급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 버텨야죠. IMF는 2년 동안 지속되었다. 종수는 그 2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았다. 개인 저축으로 생활했다. 하지만 직원 중 단 한 명도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다. 사장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으니 우리도 회사를 지켜야죠. 위기는 기회였다. IMF로 도산한 경쟁사들이 많았다. 클린월드는 그 빈자리를 채웠다. 1999년 IMF 극복. IMF가 끝나고 한국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클린월드도 다시 성장했다. 사장님, 올해 매출이 50억을 돌파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계약 대기 목록도 가득합니다. 종수는 직원들을 모았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IMF 때 함께 버텨줘서 감사합니다. 이번 달부터 월급을 30% 인상하겠습니다. 와, 직원들이 환호했다. 그리고 회사 이익의 일부를 직원들과 나누겠습니다. 성과급을 지급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2000년대 업계 1위로. 2000년대 들어 클린월드는 급성장했다. 2005년 직원 500명, 연매출 150억. 2010년 직원 800명, 연매출 230억. 종수는 사업을 다각화했다. 병원 전문 청소, 식품 공장 청소, 호텔 청소, 각 분야별 전문팀을 만들었다. 우리는 청소 전문가 집단입니다. 단순히 닦는 게 아니라 위생과 환경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종수의 경영 철학은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어느 날 한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다. 박 대표님, 저희 전국 매장 청소를 맡아주실 수 있나요? 어느 회사신데요? 유통입니다. 전국 200개 매장이 있습니다. 종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유통은 국내 최대 유통업체였다. 물론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계약으로 클린월드는 업계 1위로 올라섰다. 2015년 65세 박종수. 클린월드는 이제 직원 1200명, 연매출 300억의 대기업이 되었다. 업계 부동의 1위였다. 종수는 회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을 돌았다. 회장님, 이제 현장은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시죠. 아니야. 나는 청소부로 시작했어. 청소부로 끝낼 거야.
종수는 매주 한 번씩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 나갔다. 신입 직원들과 함께 청소를 하며 가르쳤다. 청소는 단순 노동이 아닙니다. 전문 기술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직원들은 종수를 존경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박 회장님, 성공 비결이 뭔가요? 직원을 가족처럼 대한 겁니다. 그게 다인가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0년 전 누군가 제게 청소나 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죠. 어떻게요? 그 말 덕분에 청소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청소는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그 일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종수는 많은 존경을 받았다. 2020년대 은퇴 준비. 2024년 종수는 78이 되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다. 회장님, 이제 은퇴하셔야죠. 이사들이 권유했다. 그래야겠지. 후계자는 정했어. 종수는 30년 동안 함께 일한 부사장을 후계자로 지목했다. 저는 회장님처럼 못합니다. 자네라면 할 수 있어. 자네가 회사를 잘 이끌 거라 믿어. 은퇴식 날짜를 잡았다. 2025년 1월. 그런데 그 전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고등학교 제15회 졸업 50주년 동창회. 종수는 우편함에서 초대장을 꺼냈다. 고급 종이에 금박으로 인쇄된 초대장이었다. 고등학교 제15회 졸업 50주년 동창회. 일시 2024년 11월 10일 오후 6시. 장소 호텔 그랜드 볼룸. 회비 1인당 10만 원. 50년. 반세기가 흘렀다. 종수는 초대장을 오래 바라봤다. 머릿속에 고등학교 시절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가난했던 소년. 보리밥 도시락. 매일 당한 괴롭힘. 그리고 김태준. 청소나 해라. 그 말이 귓가에 생생했다. 여보, 뭐 보고 계세요? 아내가 다가왔다. 종수는 40대에 결혼했다. 아내는 회사 직원이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종수를 잘 보살펴주고 있었다. 동창회 초대장이야. 어머, 50주년이네요. 가실 거예요? 글쎄. 종수는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가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특히 한 사람이 궁금하긴 해. 누구요? 김태준이라고. 고등학교 때 나를 제일 많이 괴롭혔던 애야. 종수는 아내에게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다. 오랜 시간 동안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었다. 당신이 그런 일을 겪었다니. 몰랐어요. 과거 일이야. 이제 다 지난 일이고. 그럼 더욱 가봐야죠. 당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주세요. 하지만 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야. 자랑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그냥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어. 무슨 말씀이세요? 종수는 옷장을 열었다. 그리고 회사 작업복을 꺼냈다. 등에는 우주클리널드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이거 입고 갈 거야. 네. 작업복을요? 응. 나를 청소부로 소개할 거야. 왜요? 종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내가 회장이라고 하면 그들은 나를 다르게 대할 거야. 하지만 청소부라고 하면 그때 그들의 진짜 모습이 나올 거야. 그래서 시험해 보시려는 거예요? 응. 특히 김태준이. 그 사람이 50년 동안 얼마나 변했는지 아니면 전혀 안 변했는지 보고 싶어. 아내는 종수의 손을 잡았다. 당신 마음 아프지 않을까요? 아플 수도 있지. 하지만 괜찮아. 이미 각오했어. 준비 기간. 종수는 동창회 준비를 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 먼저
비서에게 지시했다. 내가 동창회 가는 날 이 호텔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보고해줘. 네. 무슨 정보요? 이 호텔 청소 용역 계약. 우리 회사가 맡고 있지? 네, 10년 전부터 맡고 있습니다. 그럼 그날 우리 직원들 근무 시간 조정해줘. 내가 현장 점검한다고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음으로 종수는 김태준에 대해 조사했다. 김태준, 뭘 하고 사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 비서가 며칠 후 보고서를 가져왔다. 회장님, 김태준 씨 정보입니다. 보고서를 읽으며 종수는 놀랐다. 김태준 78세. 무역 대표이사. 2020년 은퇴. 현재 강남 아파트 거주. 자산 부동산 2채 추정 30억. 자녀 아들 1명 의사, 딸 1명 변호사. 생각보다 잘 살고 있네. 종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회사 규모를 보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공한 편이지. 종수는 보고서를 덮었다. 마음의 갈등. 동창회가 다가오면서 종수는 갈등했다. 정말 가야 할까? 괜히 옛날 상처만 떠올리는 거 아닐까? 어느 날 밤 종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60명의 학생들이 있었다. 맨 앞줄에는 잘 차려입은 학생들이 앉아 있었고 맨 뒷줄 구석에 종수가 서 있었다. 낡은 교복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50년 전의 나. 종수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대학 동창 승호였다. 종수야, 나 승호야. 오, 승호. 무슨 일이야? 들었어. 고등학교 동창회 간다며? 응, 가려고.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말이야. 왜? 너무 감정적으로 가지 마. 50년이나 지났잖아. 사람들 다 변했을 거야. 알아.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주고 와. 당당하게. 고마워, 승호야. 전화를 끊고 종수는 다시 생각했다. 당당하게. 그래, 당당하게 가자. 동창회 전날 밤. 종수는 작업복을 다림질했다. 아내가 이상하게 봤다. 여보,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종수는 정성스럽게 작업복을 다렸다. 주름 하나 없이 깨끗하게. 이 옷은 내 자랑이야. 네. 이 옷을 입고 50년을 일했어. 이 옷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지. 아내는 종수를 꼭 안았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고마워. 그날 밤 종수는 일기를 썼다. 2024년 11월 9일. 내일 50년 만에 동창회에 간다. 김태준을 만날 것이다. 나는 청소부로 갈 것이다. 그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다. 하지만 무섭지 않다. 나는 당당하다. 나는 청소부가 자랑스럽다. 2024년 11월 10일 오후 5시. 종수는 작업복을 입었다. 남색 작업복에 호주 클리널드라는 흰색 로고가 선명했다. 여보, 정말 그 옷을 입고 가시는 거예요? 응. 이게 내 정체성이야. 조심해서 다녀와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배웅했다. 종수는 자가용 대신 택시를 탔다. 회사 차를 타면 신분이 들통날 수 있었다. 호텔로 가주세요. 네. 택시 안에서 종수는 긴장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오후 6시 호텔. 그랜드 볼룸 입구. 호텔에 도착하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보였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웅장한 분위기. 우리 회사가 청소하는 호텔이구나. 종수는 입구로 걸어갔다. 리셉션에서 명찰을 받았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종수입니다. 아, 박종수님. 여기 명찰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볼룸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정장이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 중에서 작업복을 입은 종수는 눈에 띄게 튀었다. 박종수? 한 동창이 종수를 알아봤다. 이름은 정민수. 고등학교 때 그나마 종수에게 친절했던 친구였다. 오랜만이야, 민수야. 종수, 정말 오랜만이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그런데 너, 그 옷은 뭐야? 민수가 종수의 작업복을 보며 물었다. 아, 나 청소 일해서 회사 일하다가 왔어. 청소? 아, 그렇구나. 민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동정과 민망함이 섞인 표정이었다.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 자, 저기 가서 인사하자. 민수는 종수를 동창들에게 소개했다. 얘들아, 박종수 왔다. 종수? 몇몇 동창들이 다가왔다. 하지만 종수의 작업복을 보자 표정이 어색해졌다. 종수야, 오랜만이야. 그런데 너 지금 뭐하니? 청소 일해. 청소? 아, 50년 동안 청소 일했어.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동창들은 서로 눈치를 봤다. 그래, 고생 많았겠다. 힘들지? 동정 어린 말들이 쏟아졌다. 종수는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괜찮아. 나는 내 일이 좋아. 그래, 그래도 일이 있다는 게 다행이지. 한 동창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김태준의 등장. 그때 볼룸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어머, 김태준이다. 태준이 왔네. 김태준이 입장했다. 값비싼 양복을 입고 롤렉스 시계를 차고 머리를 깔끔하게 빗은 모습이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만했다. 주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다. 태준아,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들었어. 사업 크게 했다며? 태준은 자랑스럽게 웃었다. 뭐 그럭저럭 살았죠. 작년에 은퇴하고 지금은 여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부럽다. 태준은 동창들과 악수를 나누며 볼룸 안을 돌아다녔다. 그러다 구석에 서 있는 종수와 눈이 마주쳤다. 잠시 멈칫했다. 종수를 알아본 것이다. 박종수? 태준이 종수에게 다가왔다. 종수는 고개를 들어 태준을 똑바로 봤다. 오랜만이야, 태준아. 야, 너. 정말 오랜만이다. 50년 만이네. 태준은 종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작업복을 본 순간 태준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런데 너, 그 옷은 뭐야? 청소 일하거든. 회사 일하다가 왔어. 청소? 태준이 크게 웃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하하. 야, 너 아직도 청소하냐? 순간 동창회장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종수와 태준에게 쏠렸다. 응, 하고 있어. 하하. 내가 50년 전에 뭐라고 했더라? 너한테 딱 어울리는 일이라고 했잖아. 태준이 종수의 어깨를 툭 쳤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네. 너는 평생 청소나 하는 인생이구나. 주변 동창들이 어색하게 웃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태준아, 그런 말은. 민수가 말렸지만 태준은 멈추지 않았다. 왜? 사실이잖아. 박종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가난뱅이였고 지금도 청소부야. 50년 동안 달라진 게 없다고. 종수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저 태준을 바라봤다. 나는 말이야, 미국 유학 다녀와서 아버지 회사 물려받아서 크게 키웠어. 작년에 은퇴할 때 회사 매각하고 수십억 받았다고. 지금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 빌딩도 2채 있어. 태준은 자랑을 늘어놓았다. 근데 너는 50년 동안 뭐 한 거야? 청소나 하고. 청소 일했어. 하하. 얘들아, 들었지?
박종수는 50년 동안 청소만 했대. 태준이 크게 웃었다. 일부 동창들도 따라 웃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야, 너 지금 얼마나 버냐?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냐? 불쌍하다, 진짜. 태준이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10만 원을 꺼내 종수에게 내밀었다. 야, 이거 받아. 동창이니까 도와주는 거야. 가난하게 사니까 이것도 큰 돈이겠지? 종수는 돈을 받지 않았다. 필요 없어. 왜? 자존심 때문에? 하하. 거지 주제에 자존심은 왜 세워? 그 순간 종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 아니야. 아직은. 야, 김태준. 그만해. 민수가 말렸다. 왜? 내가 뭐 잘못했어? 동창 도와주는 건데. 그래도 그렇지. 됐어, 됐어. 어차피 박종수는 평생 그렇게 살 거야. 우리랑은 다른 인생이라고. 태준은 종수를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동창들에게로 갔다. 종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이 아팠다. 50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역시 변하지 않았구나, 김태준. 만찬 시간. 식사가 시작되었다. 종수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아무도 옆에 앉지 않았다. 혼자서 밥을 먹는데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얘들아, 나 요즘 골프 치러 다녀. 회원권만 3억짜리야. 와, 대단하다. 그리고 이번에 지중해 크루즈 여행 갔다 왔어. 2주 동안. 동창들이 부러워하며 태준을 둘러쌌다. 종수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맛이 없었다. 식사 중간 한 동창이 종수에게 다가왔다. 종수야, 괜찮아? 응, 괜찮아. 태준이가 너무 심했어. 미안해. 괜찮아. 익숙해. 그래도 미안하다. 동창은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종수는 창밖을 봤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다. 이제 시간이야. 오후 9시 반전의 시작. 만찬이 끝나갈 무렵 호텔 지배인이 볼룸에 들어왔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지배인은 종수를 찾아 다가왔다. 실례합니다. 혹시 박종수 사장님이신가요? 볼룸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종수에게 쏠렸다. 네, 제가 박종수입니다. 종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사장님. 오늘 저희 호텔에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 호텔 지배인 최민호입니다. 지배인이 깊게 허리를 숙였다. 반갑습니다. 저희 호텔 청소 용역을 클린월드에서 맡아주신 지 벌써 10년이 되었죠. 항상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희 호텔이 위생 부문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동창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뭐라는 거야? 청소 용역? 사장?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잠깐. 뭐라고? 태준이 일어섰다. 지배인이 태준을 봤다. 아, 손님이신가요? 제가 소개해드리죠. 이분은 아주 클린월드 박종수 회장님이십니다. 국내 청소 용역 업계 1위 회사의 창업자이시고요. 뭐라고?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종수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태준에게 건넸다. 호주 클린월드 회장 박종수, 직원 1200명 연매출 300억 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XXX. 태준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명함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잠깐만, 당신이 그 회사 사장이라고? 태준의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졌다. 산산조각 났다. 동창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50년 전
자네가 내게 했던 말 기억하나? 종수가 조용히 말했다. 청소나 해라. 자네 말이 맞았어. 나는 정말 청소를 했지. 종수는 볼륨을 천천히 둘러봤다. 50년 동안 청소를 했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동창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처음에는 빌딩 화장실을 닦았어. 무릎 꿇고 변기를 닦았지.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허리는 굽었어. 종수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밤에는 공부를 했어.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들어가고 경영학을 공부했지. 그리고 35살에 작은 청소회사를 차렸어. 자본금은 2천만 원. 직원은 나 혼자였어. 종수는 태준을 똑바로 봤다. 자네 말대로 청소를 했어. 하지만 달랐어. 나는 청소를 예술로 만들었어.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고 고객을 VIP처럼 모셨지. 그 결과 종수는 지배인을 봤다. 지배인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회장님. 얼마든지요. 클린월드는 지금 직원이 1200명입니다. 연매출 300억 원. 업계 1위 회사입니다. 동창들이 헉하고 숨을 들이켰다. 우리 회사가 청소를 맡고 있는 곳을 말씀드릴까요? 이 호텔, 백화점, 서울시청, 국회의사당, 공항. 종수가 하나씩 나열할 때마다 동창들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종수는 태준을 봤다. 자네가 자랑하던 강남 빌딩 2채. 거기 청소도 우리 회사가 하고 있어. 계약서에 자네 이름 봤거든. 태준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아니, 그럴 리가. 믿기지 않아? 지배인님,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회장님. 강남 빌딩과 빌딩 맞습니다. 두 건물 모두 2015년부터 저희가 청소 용역을 맡고 있습니다. 태준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럴 수가. 종수는 태준 앞에 섰다. 자네가 청소나 해라고 했을 때 나는 정말 상처받았어. 50년 동안 그 말을 잊지 못했지. 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감사해. 그 말 덕분에 나는 청소의 가치를 깨달았거든. 종수는 미소 지었다. 청소는 단순 노동이 아니야.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중요한 일이지. 나는 그 일을 50년 동안 자랑스럽게 했어. 동창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두 명, 그리고 점점 더 많이. 박수 소리가 볼륨을 가득 채웠다. 태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미안하다. 종수야.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할 것 없어. 종수는 태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자네 덕분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진심으로 고마워, 김태준.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종수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됐어. 괜찮아. 다 과거야. 종수는 태준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말이야, 자네 빌딩 청소비 10% 할인해 줄게. 오랜 동창이니까. 종수가 웃으며 말했다. 동창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태준도 눈물을 닦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고맙다. 종수야. 동창회 후, 일주일 후. 동창회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종수는 회사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보고 있었다. 회장님, 전화 왔습니다. 비서가 말했다. 누구죠? 김태준 씨라고 하시는데요. 종수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종수야. 나 태준이야. 목소리가 전과 달랐다. 조심스럽고 낮았다. 응, 무슨 일이야? 저기, 만날 수 있을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종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좋아. 내일 우리 회사로 와. 다음 날 호주 클린월드 본사. 태준이 회사에 도착했다. 30층 빌딩의 클린월드 본사는 생각보다 웅장했다. 로비에는 큰 글자로 쓰여 있었다. 청소는 예술이다. 우리는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자랑스러운 사람들이다. 태주는 그 문구를 오래 바라봤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8층 회장실로 올라갔다. 비서가 안내했다. 회장님, 김태준님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태준이 들어왔다. 회장실은 넓고 깔끔했다. 하지만 화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박했다. 벽에는 종수가 청소하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최근까지. 앉아. 종수가 소파를 가리켰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종수야. 정말 미안해. 태준이 고개를 숙였다. 50년 동안 너를 무시하고 괴롭혔어. 동창회에서도 그랬고 정말 나쁜 놈이었어. 나는 너를 가난뱅이로만 봤어. 청소부를 무시했고 하지만 너는 그 일을 예술로 만들었더라.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부모님 회사 물려받아서 그냥저럭 유지만 했어. 직원들도 제대로 대우 안 하고 돈만 생각했지. 결국 망할 뻔해서 헐값에 팔았어. 태준이 얼굴을 들었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너는 달랐어.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들었잖아. 그것도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면서. 종수는 조용히 들었다.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종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태준아, 나는 진작 용서했어. 정말? 응. 사실 너한테 감사해. 뭐? 내가 청소나 해라고 했을 때 나는 정말 분했어. 하지만 그 분노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 종수는 창밖을 봤다.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거야. 목표도 없이. 하지만 너 때문에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다짐했지. 종수야. 그리고 청소 일을 하면서 깨달았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그 일을 자랑스럽게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종수는 태준을 봤다. 그래서 고마워. 진심으로. 태준은 눈물을 흘렸다. 50년 만에 흘리는 진심 어린 눈물이었다. 고맙다.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인 줄 몰랐어.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50년의 세월을 채워나갔다. 태준이 돌아가기 전 종수가 물었다. 태준아, 요즘 뭐하니?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할 일이 없어. 우리 회사 고문으로 올래? 뭐? 자네 무역 경험이 많잖아. 우리 회사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데 도움이 필요해. 나 같은 놈을? 동창이잖아. 그리고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태주는 또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종수야. 정말 고맙다. 2025년 1월 은퇴식. 종수의 은퇴식이 열렸다. 직원 1200명이 모두 참석했다. 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수는 단상에 올랐다. 하지만 정장이 아닌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여러분, 50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저는 청소부로 시작해서 청소부로 끝납니다. 이 작업복이 제 인생입니다. 종수는 작업복을 쓰다듬었다. 누군가는 청소를 천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청소는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청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술가입니다. 환경을 책임지는 전문가입니다. 직원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 회사를 키운 건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셨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종수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회장을 가득 채웠다. 은퇴 후 첫 월요일, 종수는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오랜 습관이었다. 작업복을 입고 집을 나섰다. 여보, 어디 가세요? 응, 현장 나가. 은퇴하셨잖아요. 은퇴해도 청소부는 청소부야. 종수는 미소 지으며 나갔다. 회사 차량이 아닌 지하철을 탔다. 새벽 지하철에는 출근하는 노동자들이 있었다. 종수는 그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였다. 이게 내 자리야. 빌딩에 도착했다. 클린월드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었다. 회장님. 쉿, 조용히. 나 은퇴했어. 그냥 박종수야. 하지만 오늘 내가 같이 청소하면 안 될까? 직원들이 활짝 웃었다. 좋죠. 함께해요. 종수는 대걸레를 들었다. 익숙한 무게감, 익숙한 촉감, 복도를 닦기 시작했다. 50년 동안 해온 일,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이거야. 이게 내 인생이야. 청소를 하며 종수는 행복했다. 진정한 행복이었다. 몇 년 후, 종수는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을 방문했다. 어느 날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왔다. 회장님, 저 질문 있습니다. 편하게 말해. 저는 대학을 못 갔어요. 집이 가난해서요. 그래서 청소 일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무시해요. 이 일 계속해도 될까요? 종수는 그 청년을 봤다. 5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자네 이름이 뭐지? 김민수입니다. 민수야, 잘 들어. 종수는 청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청소는 천한 일이 아니야.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중요한 일이지. 하지만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자네가 이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야. 종수는 자신의 작업복을 가리켰다. 나는 이 옷을 입고 50년을 살았어. 그리고 이 옷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지. 민수야,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면 그게 예술이 돼. 자네가 청소를 예술로 만들어. 청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 그리고 공부도 해. 나처럼 검정고시를 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야.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은 힘차게 대답했다. 종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구나. 마지막 장면. 해가 지고 있었다. 종수는 빌딩 옥상에 올라가 서울을 내려다봤다. 50년 전 이곳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꿈을 꿨었다. 언젠가는 저 빌딩을 소유하겠어. 이제 그 꿈은 이뤄졌다. 아니, 더 큰 것을 이뤘다.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고등학교 졸업사진. 맨 뒷줄 구석에 서 있는 초라한 소년. 나 잘 살았지? 종수는 사진 속 자신에게 말했다. 가난해서 무시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청소부라고 무시당했지만 그 일을 자랑스럽게 했어. 바람이 불었다. 사진이 흔들렸다. 그리고 깨달았어. 성공이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내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라는 걸. 종수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아래에서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내 인생은 성공이야. 진정한 성공. 종수는 작업복을 쓰다듬었다. 50년 동안 함께한 동반자. 고마워. 이호사. 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해가 완전히 졌다.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종수는 옥상을 내려와 직원들에게 갔다. 다들 수고했어요. 오늘도 완벽했어요. 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회장이 아니야. 그냥 청소부 박종수야. 종수는 웃으며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종수는 하늘을 봤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저 잘 살고 있어요. 종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청소부로 살았지만 행복했어요. 자랑스러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오늘도 현장 다녀왔어요? 응. 우리 직원들 정말 열심히 하더라.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그들한테 배운 게 더 많아. 저녁을 먹고 종수는 일기장을 펼쳤다. 50년 동안 써온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썼다. 나는 청소부 박종수다. 그것이 나의 전부이자 나의 자랑이다. 이 인생에 후회는 없다. 일기장을 덮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날 것이다. 내일도 작업복을 입을 것이다. 내일도 청소를 할 것이다. 그것이 박종수의 인생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어떤 일이든 자랑스럽게 하라. 박종수 회장은 2025년 1월 정식 은퇴 후에도 매주 현장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함께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주 클린월드는 업계 1위를 유지하며 직원 복지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매년 100명의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소부 꿈나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김태준 씨는 현재 클린월드 해외사업부 고문으로 일하며 박종수 회장과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청소는 예술이다. 박종수 회장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